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편의점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상품은 무엇일까요? 아마 담배와 술을 제외하면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FF 상품들일 겁니다. 특히 명절 연휴 기간에는 요즘에 시골에 가지 않고 집에서 연휴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설이나 추석의 경우에는 명절 도시락 등이 따로 출시되고 있죠. 실제로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기간 도시락의 전년 대비 매출은 2021년 15%, 2022년 13.4%, 2023년 18.5%로 꾸준히 두 자릿수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편의점이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셈이죠. 또한 명절뿐만이 아니라 최근 주요 외식 품목의 물가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지갑이 가벼워진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몰린 서울과 수도권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이미 10,000원 한 장으로 점심을 사 먹기 어려운 실정이죠. KB국민카드가 지난해 1월에서 5월 주요 업무지구 5곳의 점심시간 카드 이용 금액을 분석한 결과 여의도에서는 점심 한 끼에 12,800원, 광화문은 12,400원, 강남은 1,800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점심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가격이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이 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도시락을 사러 편의점에 가면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이 몇 개 안 남았거나 다 팔린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물건을 많이 안 시켰을까? 물건을 좀 여유있게 주문해놔야 고객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물건이 없어서 다른 편의점으로 가는 경우도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이렇게 도시락을 적게 주문하는 데에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점주들이라고 이러한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형편없는 마진율.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마진율이 너무 낮습니다. 도시락을 한 개 팔았을 때 정말 남는 게 너무 없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각 편의점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C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가장 잘 나가는 한판 시리즈와 바싹 불고기는 마진율이 20%입니다. 판매 가격이 4,500원이므로 도시락 한 개 팔면 남는 금액이 900원입니다. 여기에 900원 전부 가져가는 게 아니죠. 본사와 배분율을 나눠야 하니 배분율 7대3을 가정했을 경우에 900원 곱하기 70% 하면 한 개당 630원 버는 겁니다. 여기서 카드 결제 수수료, 기프티콘 이런 수수료까지 차감하게 되면 실제 순수익은 더 내려가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배분율이 7대3인 C사 점포에 폐기 지원 20%로 단순 가정해서 하루에 한판 시리즈와 바싹 불고기 도시락을 10개를 시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개를 전부 팔았을 경우에 총 매출액은 45,000원이지만 점주에게 떨어지는 순수익은 6,300원입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만약에 2개가 안 팔렸다? 그럼 도시락 2개의 매입가는 3,600원 곱하기 2 하면 7,200원이고 폐기 지원 20%를 반영하면 도시락 10개 중에 8개를 팔았을 때 순수익은 마이너스 720원입니다. 10개 중에 2개만 안 팔려도 마이너스가 나는 상품이 바로 도시락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날 유난히 도시락 찾는 사람이 없어서 5개가 안 팔렸다? 그럼 마이너스 11,250원입니다. 50%를 팔았는데 무려 마이너스가 11,250원이 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되고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안 사갑니다. 새로 들어온 도시락 먼저 가져가죠. 그럼 필연적으로 폐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편의점 점포의 경우 도시락 폐기율이 적은 곳은 20% 아래이고 많이 나오는 곳은 30% 가까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는 고객이 왔을 때 매대가 비어있으면 손해이고 한 번 방문한 손님들이 매대가 비어있는 걸 보면 재방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발주해서 채워놓으라고 하는데요. 장사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마이너스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느 정도 마진율을 맞춰줘야 판매를 하는 거지 이렇게 저마진으로 도시락 판매를 하라고 하면 점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판매할 땐 수익을 배분율로 나눠 갖고 폐기가 날 경우에는 점주가 폐기 지원 금액을 제외한 매입값 전부를 부담하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점포에서는 다 시키는데 우리 점포만 안 시키면 다른 곳으로 고객들을 뺏길 수밖에 없으니 저마진인 걸 알고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도시락 등의 FF 상품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제조 상품이어도 최소한의 마진율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마진율이 적으니 점주 입장에서는 비싼 매입 가격에 폐기나는 것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점점 소극적으로 발주를 하게 되니 고객들 방문은 줄어들고 가뜩이나 줄어든 편의점 매출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특히 명절이 되면 출시하는 명절 도시락 같은 경우 기본 가격이 평소 도시락보다 3,000원 이상 비싼 특선 도시락인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마진율이라도 좀 올려주던가 해야지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한 개만 폐기가 나도 치명타가 됩니다. 물론 위에 상품보다 매입률이 높은 도시락들도 있지만 그래봐야 30% 아래입니다. 이렇게 마진율이 적고 폐기가 날 경우 손해가 심하게 되니 점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시락 발주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적은 폐기 지원. 그리고 원래 편의점의 경우 도시락, 삼각김밥 등의 FF 상품들의 경우에는 폐기가 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폐기 제도가 있는데요.
각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러한 폐기 지원들이 편의점 초창기 때보다 받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특히 G4의 경우 이번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FF 상목의 지원 금액이 예전과 달라졌는데요. 기존에 10에서 최대 40% 지원되는 상시 폐기 지원이 사라지고 폐기율과 매출 총이익에 따라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바뀐 겁니다. 매출 총이익이란 총매출의 마진율을 곱한 금액인데요. 이게 뭔가 갑자기 제도가 복잡해진다고 느끼시면 거의 기본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기율 0에서 8% 미만은 지원이 없고요. 폐기율 8에서 16% 미만과 20% 이상은 5%의 지원을, 폐기율 16에서 20% 미만으로 맞추면 매출 총이익의 10%를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엄청 복잡하죠? 그냥 단순하게 FF를 통틀어서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편의점 일매출 150만원에 하루 FF 매출 12만원, 하루 폐기금액 3만원 나는 점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월 매출로 계산 시 기존 한 달 FF 폐기 지원 금액은 3만원 곱하기 30.41 곱하기 폐기 지원 20% 하면 13만 6,800원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바뀐 공식 계산 시 12만원 곱하기 30.41 곱하기 마진율 25%, 폐기율이 20% 이상이므로 폐기 지원 5% 계산하면 4만 5,600원이 되어버립니다. 기존에 FF를 많이 시켜서 폐기율이 높았던 점포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월 지원금이 10만원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FF 발주를 줄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FF를 많이 팔고 매출 총이익이 높은 점포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존 G사 점주님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바뀐 FF 정책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G사 편의점 사장님들도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G사의 품목 중에 과일, 야채, 치킨은 기존에 상시 50% 폐기 지원이 되었었는데 매출 총이익의 10% 인센티브 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이렇게 항목마다 폐기율도 다르고 매출 총이익의 최대 지급 기준도 다르니 엄청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지난 3년간 최저 물가 상승률이었다는데 이러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마진이 그만큼 적었다는 겁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통 계약 기간이 5년 단위이므로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점포를 폐업하지 않는 한 5년간은 무조건 가게를 운영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계약 기간이 발목을 잡게 되어서 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폐점하지 못하고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편의점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편의점 업계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은 만큼 기존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점주님들에 대한 각 편의점 본사에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